예전에 그 말러 2번 성시여 지휘자님 했을 때 대표 경기필 사진으로 쓰이는 게 김철호 선생님이 그 심벌을 이렇게 딱 치고 팔 넓게 벌리고 있는 모습. 네, 저희 또 반짝반짝하니까 이제 사람들 좀 현혹시키고. 현혹시키려고. 그 사진 제가 찍었어요. 감사해요. 역시. 그것 때문에 작가가 찍은 줄 알아요. 황희상 선생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큰 부담감을 안고 경기필 최고의 재능 윤지현 선생님 모시고 스네어 드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스네어 드럼이 이제 흔히 이제 드럼에만 쓰이는 악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외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걸 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가죽. 그리고 밑에 가죽이 둘 다 붙어 있고요. 원래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진짜 가죽이었어요. 소를 가져다가 조그만한 피를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그것이 사운드가 생각보다 좀 너무 따뜻하고 좀 튀어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습도 및 뭐 기타 등등의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거의 플라스틱 피를 많이 쓰고요. 이 앞뒤로 다 플라스틱 피예요? 네, 맞습니다. 스네어 드럼의 특이한 점으로는 원래는 북이라 그러면 그냥 이런 통통거리는 사운드였는데 이 밑에다가 이것도 옛날엔 가죽이었어요. 겉현처럼 스네어의 어떤 특별한 사운드를, 고유의 사운드를 낼 수 있게 이런 거를 스네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운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코디네이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건 스네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색채에 맞게 좀 단단한 사운드를 원한다, 리듬이 엄밀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사운드 단단한 걸로 하고 부드러운 걸 내야 된다. 그래서 재즈 같은 데에서는 와이어 케이블은 쓰질 않죠. 좀 따뜻한 사운드를 원하니까. 근데 오케스트라에서는 어떤 북이 전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희는 거의 되게 딱딱한 사운드, 케이블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리가 이렇게 났었던 게 스네어 특유의 사운드. 소리가 전혀 다르구나. 네, 이런 사운드가 나죠. 갑자기 군대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군대 사운드죠. 이것도 뭐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 틀도 다. 이거 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것도 사실 연주를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스네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사운드만 이용했었다면은 요즘엔 현대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주법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운드를 원해서 이런 부분도 치고, 그리고 라벨, 선생님 뭐였죠, 라벨은? 볼레로? 볼레로 말고 전람회 그림. 무소르스키. 무소르스키. 라벨이 편곡한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고, 드럼셋 같은 거에 림샷 같은 거. 요즘엔 또 이런 사운드도 내기도 하죠. 손으로 이렇게 하구나. 현대곡 같은 데서는 이제 손으로도 연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림도 치고 이렇게 사운드도 치고 여러 가지 사운드를 저희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타악기는 좀 고유의 보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휘자님. 그 작곡가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는 것도 저는 봤고, 근데 대부분 음자리표가 없어요. 약간 겹세루처럼 이제 처음에 좀 조금 음표도 이렇게 X자. 그게 이제 정확한 음정이 없어가지고 네, X자 표시로. 정확한 음정은 없지만 높낮이 같은 건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가장 밑에다가 적고 뭐 중간쯤에 스네어 드럼, 그 위에 뭐 심벌이라든지 그렇게 적고. 그럼 그 타악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악기별로 다 보표를 쓰진 않고 악보마다 달라요. 작곡가마다 다르고 그거를 전부 다 풀어서 그 많은 걸 다 풀어가지고 다 풀어서 쓰고, 또 이렇게 더 뭉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출판사마다 또 보표가 그렇죠. 출판사마다 다 다르고. 이제 제일 복잡하고 제일 이렇게 뭔가 딱 정해지지 않는 것이 타악기인 것 같아요. 현악기나 뭐 금관악기, 목금관악기는 뭔가 보편화가 돼 있고 음자리표라든가 이런 사용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타악기만 유독 조금 그런 것이 자유롭다고 할까요? 그럼 아까 전에 연주 기법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연주해 주신 그 기법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 또 쓰이잖아요. 말렛도 되게 좀 다양하게 쓰고, 말렛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번에 쳐서 한 번에 나오는 걸 이제 싱글 스트로크라고 부르죠. 근데 팀파니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인이 너무 길다 보니까 더블 스트로크를 가급적이면 잘 안 하는데 저희는 리바운드도 세고, 그러니까 튀어오르는 힘도 세고 하다 보니 이거를 이용을 해줘요. 한 번에 두 번을 치. 그래서 이제 더블 스트로크라고 이걸 부르고요. 이게 좀 더 오래, 좀 더 빨리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롤이 되죠. 그리고 두 번 이상, 세 번 정도를 치면 이제 저희는 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주가 됩니다. 여기 가죽은 원래 이렇게, 이건요 불필요한 사운드가 좀 많이 나거든요. 하이 사운드가 너무 많이 나서 깽깽거리는 사운드가 나는 걸 좀 막고 리듬을 좀 더 정확하게 들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홀이면은 이게 사운드가 퍼져서 리듬이 엄밀하게 안 들리니까 볼레로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단정한 사운드로 그것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기도 하고 조금 하기도 하고 아예 없애기도 하고. 이걸로도 연주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현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데 이건 재즈에서 나오는 재즈 브러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일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로 된 것 같은데요? 네, 철로 돼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아. 철이 상하지 않게 가지고 다니다가 연주하기 직전에 딱 놓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또 있지만 네. 정말 너무나 많은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스네어 드럼의 오케스트라 활용이 되게 많은데 스네어 드럼을 잘 사용한 어떤 작곡가와 곡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스네어 드럼이 그렇게 오케스트라의 팀파니처럼 그런 어떤 역사라기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인 특정한 그런 추억, 특정한 어떤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윤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군대 그거가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곡가로 쇼스타코비치가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심포니에 스네어 드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악장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게 원래 태생이 예.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네. 거거든요. 어디 행진한다든지 이제 출전한다든지 그래서 베이스 드럼에 맞춰서 발을 한다면 이걸 같이 위에 사운드를 이렇게 채워주는 군대 거거든요. 마침 행진 네. 느낌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죠 볼레로. 볼레로가 굉장히 유명한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끝날 때까지 두 분이서 어떤 연주에는 세 분이서 지휘자 앞에 그다음에 저기 뒤에 그 너무 힘들어갖고 나눠 치는 건가요? 아니, 처음에 한 분이 치시다가 예. 악보에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네, 몇 마디 지나서 또 8마디, 16마디 지나서 또 아, 그게 점점 또 음량이 세- 커져가지고 네, 그렇게 네, 더블링하는 효과로 하시는 네. 거구나. 바르토크 협주곡, 바르토크. 그 콘체르토 포 오케스트라 거기서 이제 이 악장에 처음에 이 스네어 드럼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윤지현 선생님께서 보여줄 수 있네. 아마 이런 사운드였을 거예요. 저희가 악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들 이렇게 스네어를 올리고 예. 스네어 특유의 사운드를 원하셨는데 바르톡에서는 거꾸로 집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집는 건 약간 더 둔탁하고 무거운 사운드. 왜냐면 바순이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아. 빠라람 바순이, 바순이 받기 때문에 좀 어두운. 아, 어둡게. 네. 이런 거를 좀 더 또 어둡게. 고려하고 생각하시네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선생님께서. 아, 네. 우리 황 선생님. 뒤로 하라고 해. 네. 저 그게 너무 감명 받았었거든요. 언제가 연주를 하셨었는데. 네, 성시현 선생님이랑 한번 네네네. 했는데 안 팔릴 것 같은 연주 말고 좀 팔릴 것 같은 연주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랐죠. 아, 열심히 해야겠구나. 네. 바르톡이 팔릴 것 같은 연주였나요? 바르톡 팔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의미 있는 연주였을 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현대곡은 잘 안 하는데 이런 국공립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이제 소화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예, 의미 있는 연주가 됐을 것 같고 네. 그때 어떻게 관객들은 많이 네, 많이 찾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성공했죠. 네. 네. 뭐 지휘자님만 좋으셨다면 성공한 건가요? 저희 다음 악기로 이제 심벌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전쟁에 쓰이는 네. 악기 있잖아요. 옛날 십자군 때. 십자군 전쟁이면은 네, 되게 옛날에 예. 이걸 실제로 가지고 출전을 했어요. 저희가. 저희가 네, 직접 출전했는데 베이스랑 이거랑 있으니까 우리는 한 명이 출전한 게 10명 출전한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분 좋게 갔는데 터키에 가보니까 심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심벌도 이게 효과가 막 천둥 치는 거였으면 막 천둥 번개 막 그쵸. 비바람 다 부는 사운드가 나서 그것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심벌을 가지고 왔죠. 그 만드는 기술을.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이제 심벌이 편입되게 된 게 그 계기였고 심벌을 이제 김철호 선생님께서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경기필의 다재다는 김철호 선생님. 심벌이요? 심벌은 브론즈 재질로 돼 있고요. 소리가 약간씩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높낮이가 살짝씩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게 높은 쪽, 낮은 쪽. 여전히 소리가 나고 있구나 계속. 네, 계속 울림이 있죠. 예.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거의 자동차 사고 소리 정도. 사고 나듯이 들이박는 거죠, 그냥. 한번 그냥 위에서 오고, 잠깐만요. 아래에서 오고. 그러면 살짝 뒤로. 네, 살살 치겠습니다. 미팅 정도도 되나요? 그러면 살짝 접촉하고도 뭐 라흐마니노프나 네, 피아노 콘체르토 같은 거.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이게 그냥 쉴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소리 내는데 그러니까요. 이 금속 악기들이 제일 다루기가 어려워요. 소리가 너무 티가 많이 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무게는 들어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들어봐. 이게 몇 인치예요? 18인치입니다. 18인치. 18인치가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에에서 많이 무난하게 쓰는 인치. 꽤 무겁네요. 네, 네. 그래서 가끔 뭐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왜 심벌 주자는 자꾸 치고 내려놓느냐. 내려놓는. 아,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네. 20인치 같은 경우 굉장히 더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팔을 넓게 좀 많이 펼치시더라고요. 타악기는 모든 타악기가 다 그렇듯이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지는 것들도 좀 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너무 그냥 길게 내는 치고 막 가만히 네. 있는 것보단 좀 앞으로 관객들한테 좀 보낸다는 그런 의미도 좀 살짝 있고요. 살짝 소리가 또 변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파장이 내가 보내고 싶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보니까 저기도 심벌 같이 생긴 게 하나 네. 있더라고요. 아, 저건 이제 서스펜디드 심벌이라고. 자, 한번 갖고 와볼까요? 네. 순식간에 이렇게 옮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가 큰 완전 하이라이트를 터트린다고 보면은 거기를 향해서 빌드. 네, 빌드업?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하면서 짱. 뭐 극적인 효과. 분위기 조성하거나 빌드업하는 네. 예. 클라이맥스로. 네. 가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예. 그리고 이것만 하면 이제 앞에 분들이 너무 싫어하시죠. 트럼펫 시끄러워서? 하시면, 네. 귀가 너무 아프다고. 그만큼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크게 나죠. 팀파니보다 더 팀파니가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고. 네. 티파니는 그리고 한 번 때리고 없어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현대곡에서는 좀 여러 가지 또 연주 기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스틱으로도 치고 요런 이거는 요건 이제 베이스 아, 베이스 활이에요? 베이스 활인데요. 귀신 나올 때 실제로 현대음악이 요런 좀 공포 영화 같은 어, 느낌을 특수 효과처럼 쓰는구나. 네, 브러쉬로도 하고요. 긁는 소리도 긁어주네. 네. 연주 기법이 정말 다양한 네. 것 같아요. 물론 얘도 그렇게 등급을 하지만 뜯고 얘도 여기에 살짝 날이 있는데요, 나이테처럼 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 골작 두 번을 사. 네. 네. 아. 약간 비껴서 위에서 아래로 빨리 치면은 잘 모르지만 느리게 치면은 장시금처럼 플랜 소리를 내서 저희 안 그러면은 포켓 사운드라 그래서 퍽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소리도 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래를 먼저 맞거나 그래도 연주를 저기 이제 눈에 크게 띄는 베이스 드럼 맞나요? 네, 베이스 드럼은 큰 북. 큰 북. 네, 큰 북. 작은 북, 큰 북. 베이스 드럼도 말렛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즘에는 경제적인. 그게 원래 그렇게 나오는 예,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양념만 후라이드 반으로 양념만 나눠져 있는 후라이드. 그러니까요, 양념만 후라이드가 단단한 소리 나는. 예. 그 팀파니 스틱이랑 비슷한 소리가 예. 딱딱하고 안 예. 딱딱하고 롤 같은 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팀파니처럼 울림이 많은 악기이기 때문에 정말 속이 시원하게 한번 쳐주시죠. 시원하게 한번 치고 예, 귀가 아프네요. 가끔씩은 이 북하고 이 서스펜드를 같이 치시기도 하시지 않나요? 예, 같이 이제 좀 네. 사람이 모자란다. 가끔씩- 보통 여기에 이제 어태치드 심벌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서스펜 심벌을 거꾸로 달아서 아, 페어 심벌 하나로 치면서 같이 마치 옛날에 약장수 약장수 마냥. 약장수처럼 객원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약장수 사운드를 이렇게 말러서 이렇게 원하시는 내라. 일부러 쪽에 네. 써놓으세요. 아예 네. 그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죠. 오페라 할 때 많이 뵀거든요. 네네. 김철 선생님께서 힘들게 두 개를 네.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혼자. 맞추기가 더 쉬워요. 한 사람이 오페라는 또 피트 안에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옛날 사람들도 다 그런 이유에서 오케스트라 안에서 현악기보다 큰 부담을 가져야 되는 악기가 또 타악기잖아요. 이런 거 잘못 쳤다가는 그한 방에 이미 하루 이미 가요. 제 나이가 좀 들통날 수 있는데 아니 예전에 뭐 50, 60 시대 때는 항상 연주 전에 애국가를 했어요. 들으신 거잖아요, 그냥. 아니 그때 실제로 저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 그래요? 학생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애국가를 항상 하면 애국가 한 번 심벌이 나와요. 대한 사람 여기 한 번이 나와. 아,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 유럽 투어 가서 항상 애국가를 하는데 그걸 못 치고 왔다는 소문이. 누가요?
연주자 한 분이. 한 분이. 그래서 신문에도 나셨고. 그 신문에 나왔어요? 이민을 가야 되나 말. 네. 타이밍이 중요한 악기라. 마에스트로가 끌어올라 있는 상태 극적인데 그 정확한 타이밍 맞춰줘야 되는데 0.1초라도 먼저 나가면 완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희 타악기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없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적도 있어요. 40마디 전쯤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보통. 그때부터 슬슬 32, 34, 34, 34 막 쉬고 있다 이제 다가왔는데 자 짚고 이제 치려고 딱 했는데 지나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네. 다시 당연히 그런 것처럼 다시 그대로.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20년간 저희 그렇죠. 오케스트라 센터를 지켜온 노하우. 마치 네. 저 사람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요.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여러 여기서. 가지. 네. 네, 네. 네, 그런 적이 없으신 걸로. 네. 네. 저희 다음 악기 또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